안녕하세요. 작가 알리사입니다. 제 아이디가 뉴타입이잖아요. 아이디를 정체성이라 생각하고 뉴타입으로 지었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고자 뉴타입이라고 지었어요. 요즘 세상이 정말 흉흉하지 않나요? 사실 뉴스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 받는 것보다는 늘 부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들만 듣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속 비슷한 사건들이 보도되는 걸 보면서 왜 그러는 걸까? Y 알리사답게 또 Y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다가 답을 발견했어요. 이 책의 204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을 분노하는 데 쓰면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다 라면서 증오를 습관화하는 현상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증오의 습관화가 진행되는 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 기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디지털 기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말도 못하게 빨라졌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세상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말이죠. 처음엔 정보 자체를 전달하는 세상이었다면 요즘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넘치는 정보들에 우리는 매일 24시간 내내 노출되어 있죠. 그 노출된 걸 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24시간 내내 정보를 접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숲속에서 새들이 살고 물속에서 물고기가 살듯이 우리는 정보라는 환경 속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리 뉴스 기사가 혹은 나의 콘텐츠가 주목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강렬한 문구들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야겠죠. 이미 이렇게 텍스트만으로도 우리의 정신력이 엄청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숏폼의 발달이에요. 1분 이내 영상이라는 숏폼이 뜨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긴 글을 읽지 않으려고 하고 긴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흉흉한 세상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이렇게 숏폼에 익숙해지면 우리 뇌가 자꾸 짧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럼 인내심이 줄어듭니다. 인내심이 줄어들면 짜증이 늘고 화가 많이 나고 결국 폭력적으로 변하게 돼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보고 듣는지에 따라 인격이라는 게 되잖아요. 꼭 어린이, 청소년들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들에 하루 종일 노출이 되다 보면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사람을 때리고 싶어도 대화로 해결해야 하고 이런 상식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행동보다 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걸요. 내가 어쩌다가 현실 세계에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동안 봐온 것들보단 난이도가 낮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본능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잔잔한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이면서 충격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오래 기억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SNS나 TV에서 자극적인 것들을 더 보는 이유가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능에 이끌려서 계속 그런 것에 노출이 되다 보면 결국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나에게 스며들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부정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보면 모방 범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도 이 부정 편향의 영향이 커요. 부정적인 것들에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무뎌지고 더 부정적인 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도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돼버린 게 요즘의 현실이죠.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이런 환경 속에 계속 살다 보면 극도의 예민한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위험을 감지해야만 빠르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호랑이 굴 속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계속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요.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주의력을 위험을 살피는데 전부 소진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집중력을 쏟아야 하는 곳에는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이 생기고 늘 경계 상태로 지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긴 글,
느린 영상을 자주 보고 안 좋은 소식들에서 멀어져야 해요.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듣도록 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요.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도 자주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정적인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도 진짜 예민 보스의 끝판왕이고 화도 잘 내고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그 성격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5가지 노력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휴대폰 보는 시간을 많이 줄였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랑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만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멍하니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책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 매일 100페이지 읽기로 시작해서 지금은 독서 습관이 완전 갖추어진 상태예요. 책 읽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귀찮은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읽기 싫은 날이라도 책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긴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마음이 더 편해지고 인내심도 늘어나고 성격도 온화해져요. 저에게는 책 읽는 거랑 명상이랑 비슷한 효과가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관계 단절이에요. 요즘 범죄의 원인을 보면 사회 단절,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온라인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그게 어려운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는 줌으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이해심도 늘어납니다. 이해심이 커지면 배려를 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고요. 네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거였어요. 매일 달고 살았던 말이 짜증나 였는데 노력을 시작한 뒤로는 짜증나 했다가도 아니야 안 짜증나 지금 한 말 취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지금 내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구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인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현재의 감정을 글로 써보는 거였어요.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슬프면 왜 슬픈지 글로 써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막상 글로 써놓고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거나 크게 힘들지 않은 일인데 너무 감정적으로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를 느낄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금방 조절이 되고 감정 컨트롤을 잘하게 되니까 주변에 화도 안 내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사는 인생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면이 단단하고 꽉 채워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늘 위험을 경계하면서 예민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기도 해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술에 잡아먹히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도 멋진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